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1차 결집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117쪽부터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의 상황들입니다. 이게 너무 큰 그런 얘기 있잖아요. 거목 밑에는 나무가 못 자란다. 큰 나무 밑에는 작은 나무가 못 자란다. 그런데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잘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10대 제자 16난이라고 하는 좀 걸출한 제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지금처럼 뭐 대기업처럼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었던 게 아니고, 지방 분권이니까, 그리고 인도는 땅이 넓으니까 각 지역마다 어떻게 보면 리더들이 있는 거죠. 본건 제후 비슷하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큰 제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증일화엄경 제자품이나 이런 데를 보면 뭐 지혜를 좋아하는 제자들은 사리불과 함께 한 500명이 저렇게 같이 이렇게 다니고 있다. 신통을 좋아하는 제자들은 목건연과 같이 다니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500명의 제자를 대동하고 있다라고 하면 최고급 제자라는 의미로 보통 받아들이면 됩니다. 숫자가 꼭 500명이냐? 그게 아니고 많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인도에서는 500이 많다야. 그래서 500난 그러면 겁나 많은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상투어가 있는 거고, 이제 마하가섭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 500명의 제자를 거느렸다. 이렇게 해서 마하가섭의 특징은 두타행입니다. 두타행. 두타행은 뭐라 할까, 원칙주의자 플러스 빡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걸식을 해야 되고, 마하가섭과 부처님의 대화가 있어요. 실제로 마하가섭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하가섭이 부처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자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부처님보다 뭐 나이가 많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그림 같은 거나 이런 거 표현할 때 마하가섭을 안한과 비교해서 안한을 젊게 그리고 마하가섭을 이렇게 연식 있게 그리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지, 실제로 마하가섭하고 안한하고 나이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안한은 부처님 사촌 동생으로 보통 한 23에서 27살 연합니다. 굉장히 나이 차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사촌인데 20살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마하가섭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이가 안한보다 조금 더 많았을 정도로, 그리고 사리불목건녀는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72세 때 제바달다가 교단을 배신하는 문제가 터졌고, 그 다음에 한 75세 무렵쯤에 74, 75세 정도 됐을 때 석가족이 멸망합니다. 부처님 만년에 3대 비극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부처님의 한 77에서 78세 정도 됐을 때 사리불목건년이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듭니다. 입적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리불목건년이 굉장히 큰 제자였는데, 당으로 말하면 다수 세력입니다. 다수 세력. 다수 세력. 부처님 10대 제자 혹시 그런 거 아세요? 10대 제자 이렇게 보면 사리불목건년이 왕사성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왕사성파라고 얘기하는데, 왕사성 쪽 지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출신이 왕사성 쪽이거든요. 그래서 사리불목건년이 어느 쪽 동네 사람이냐면 저기 나란다 쪽 사람입니다. 나란다 그 근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사성을 배경으로 해서 지지 세력들이 있었고, 이게 지역색이 있어요. 부처님 교단에 지역색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나라가 커서 그래요. 나라가 크니까 전라도 출신은 전라도 문화 배경이 있는 거고, 경상도 출신은 지금은 우리가 공교육을 받고 TV나 뭐 의무교육 같은 걸 받으면서 이게 평준화됐잖아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하고 제주도 사람하고 강원도 사람하고 성향들이 약간씩 다른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런 거를 서로 간에 약간 비하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충청도 사람은 느려요. 뭐 이래갖고 우리 어렸을 때 그 쓸데없는 얘기 있잖아요. 어머니 돌 굴러 가요. 아버지인가? 돌 굴러 가요. 뭐 이런 거.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피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성향을 나타내주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전라도 쪽 사람들은 뭐 약간 이렇게 약간 꼬로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도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렇게 된 거는 사실은 근현대사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전라도가 개척이 잘 안 됐고, 쉽게 말해서 개발이 잘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머리를 굴려야 했고, 실제로 경기도 서울 쪽에 전라도 분들이 많이 올라왔죠. 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올라왔죠. 이사했죠. 아니 맞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런 게 안 느껴지는데, 실제로 제가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되기 전에 진짜 이렇게 전라도 쪽도 가보고 경상도 쪽도 가보면 전라도 새마을호가 경상도 무궁화호다라는 말이 있는, 그게 꼭 맞는 건 아닌데 실제로 그런 비슷한 게 차등이 있긴 있었어. 그건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알아. 그래서 그때 뭐 김대중 대통령 뭐 이렇게 되실 때 뭐 전라도에서 압도적인 표가 나왔었죠. 저는 이게 민주주의인가 싶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무슨 90몇 프로가, 야 북한이냐 이거? 이거 독재국가에서 나오는 거지 민주국가에서 90%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90%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뭔 한이 맺혔길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때 광주에 뭐 90몇 프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는 않지.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전라도 쪽은 당 선호가 상당히 크고, 경상도 쪽은 오히려 당 선호가 전라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하죠. 그게 맞은 사람이 더 오래 기억하는 효과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일본이 우리를 그렇게 의식하느냐? 생각보다 의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뭐 어쩌고 저쩌고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본은 우리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럽게 일본에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금방 달아오르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맞은 쪽이라서 그래요. 맞은 쪽은 오래 기억해. 때린 쪽은 금방 까먹습니다. 세상이라는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지역적 특식이라든가 문화적인 거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많을 때는 당연히 제자 그룹들도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선호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가섭은 빡신 거를 좋아했었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소이는 누더기입니다. 누더기. 마하가섭이 어느 정도 이상 나이가 되니까, 사리불무권녀는 더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았고, 마하가섭은 부처님보다 훨씬 한 20살 이하로 어린 사람이지만, 부처님이 이제 연세가 굉장히 많을 때니까 마하가섭도 한 6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올 때는 그게 있어도 갈 때는 그게 없다고. 요즘이야 60이 한참 나이지만, 예전 60은 2500년 전에 60이라 그러면 그거 언제 가도 모르는 나이예요. 아니 그렇지 않을까?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인데, 조선시대 평균 연령이 한 40대입니다. 40대 초반이에요. 평균 연령이, 평균 수명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야 너도 이제 늙었는데 분소위 입지 말고 활절이라고 부처님이 복장 개혁을 하시면서 만들어 놓은 훨씬 가벼운 옷이 있어요. 분소위는 누더기다 보니까 기우다 보면 천이 덧대지면서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이제 체력이 있는데 좀 가벼운 할절을 입으면 어떻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분소위가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주의자.
난 떨어진 걸 입어야 되고 탁발을 해야 되고 공양청은 안 가고, 공양청은 신도가 대접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건 안 하고 이렇게 원칙주의자. 그래서 마하가섭과 부처님의 차이들을 좀 알 수 있는, 성향 차이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제자래도 다 스승 말 듣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건 듣지, 핵심적인 건 듣지. 하지만 자잘한 거는 안 듣지. 그건 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자식도 뭐 부모 말 듣나? 그러면 그게 자식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는 부모 말을 따르겠지. 하지만 그 외에 지엽적인 거는, 선택권이 있는 거는 애들도 고집이 있지 뭐. 애들만 고집이 있어요? 개도 고집이 있던데. 개 키워봐. 개도 고집 있어. 다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런 자율성들을 주고. 그래서 사리불목건년이 절대 다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차지하는 위상은 절대 다수예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총리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목건년이 국방부 장관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센, 그리고 그 둘은 붙어 있어요. 절친입니다. 절친. 그래서 이분들을 왕사성파라고 하고, 이 마하가섭도 왕사성파예요. 왕사성 쪽의 지지 기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왕사성파와 경쟁했었던 게 석가파입니다. 석가족 사람들. 10대 제자 중에 누가 있냐면 안하율, 부처님 사촌 동생 안하율 석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안한 석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나가 석가족입니다. 부르나 석가족. 그 다음에 우바리 석가족입니다. 밀행제일, 라후라 석가족. 부처님 아들이니까 석가족이겠죠. 5명이나 돼요. 5명이나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5명하고, 이 5명의 석가족하고, 석가족 팀들, 그 다음에 사리불 목건년 마하가섭의 왕사성 팀. 사리불 목건년 마하가섭은 대등 관계가 아닙니다. 사리불이 이따시만 안 크고, 사리불이 대주주고, 목건년이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사리불이 100이라고 얘기하면, 왕사성 지분에 100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사리불이 한 70 되고, 목건년이 한 25 정도 되고, 마하가섭은 5도 안 됩니다. 그렇게 레벨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레벨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하가섭이 별 볼 일 없는데 확 뜨게 되는 이유가, 사리불 목건년이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먼저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사성 세력이 굉장히 큰데, 그거를 또 다른 누군가가 리더가 돼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김종필 총리가 충청도의 맹주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뭐 호남의 맹주,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어. 그럼 그 세력들이 와해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유지되잖아. 그러면 다음에 난가? 이러면서 사람들이 나오게 되잖아. 뭐 그런 분들한테는 필적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 아니요? 이렇게. 그러면서 사리불 목건년 세력을 어느 정도 이상 흡수하고 자기 세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마하가섭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하가섭 세력. 그래서 그렇게가 있고, 그 다음에 석가족 계열들은 5명이나 되는데, 5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이, 석가족들이 생각보다 똑똑해요. 똑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연합하지 않습니다. 개인 플레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연합을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저걸 이겨요. 마하가섭을 이깁니다. 우리도 그런 거 봤었잖아요. 예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 노태우 대통령 되실 때, 옛날 얘기죠. 벌써 옛날 얘기. 근데 그때 보면 김영삼, 김대중 그 후보들이 못 이겼잖아. 1대1로는 안 된다고 나오니까. 그러면 야권 통합 이렇게 해서 나왔었잖아요. 야권 통합이 되면 노태우 후보를 이길 수 있다 라고 하지만, 두 분 다 너무 똑똑했지.
그래서 통합하자라고만 얘기했지 맨 막판에 통합한다는 거는 다 합의를 했는데 막판에 들어가는 건 누가 들어가? 네가 들어가를 했지. 서로 네가 들어가. 그래서 그게 깨지고 노태우 후보가 그때 대통령이 됐죠. 기억나시죠? 저 양반은 모르는 척하네. 얼굴을 보면 이승만 때부터 알던 사람인데 이승만 장면 내각 때도 투표했었을 것 같은 그런 얼굴인데 모르는 척을 하네.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똑똑하면 서로 잘 안 뭉칩니다. 왜? 자존심이 있어서 네 밑으로는 내가 안 들어간다.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석가족 중에는 리더를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안한입니다. 리더의 꿈을 꿨었던 게 안한입니다. 난가? 근데 자기 사촌 형들보다 어리고 세긴 세지. 자, 봐봐. 사리불이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 역할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총리 세죠. 총리를 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그리고 목건연이 일종의 국방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지금은 별 볼 일이 없는데 옛날로 갈수록 병권을 가졌다 그러면 겁나 센 겁니다. 군사권을 가졌다 이러면 엄청나게 센 겁니다. 그런 캐릭터가 목건연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지. 안하는 뭐냐면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 세다. 이거 지금 현재 한국 대통령사에서도 비서실장이 세요. 장관보다 비서실장이 셉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연세 드신 분 그 비서실장 할 때도 그랬었잖아. 이게 이름도 기억도 안 나는데 저는 그분 비서실장 됐다라고 했을 때 언론에서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비서를 둬야 될 나이에 어떻게 비서를 하신대. 나는 이랬었거든 사실. 근데 제가 근시안적인 사람이었지. 왜? 80 넘어도 미국에서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재선에 나온대잖아 바이든 대통령. 이게 도대체 세상인가? 이게 예전에 같으면 우리 어렸을 때는 둘째치고 지금도 사실 80 넘으면 기업도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니요? 뭐 기업은 둘째치고 의사가 80이에요. 손 떨고 있어요. 그러면 야 의사도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변호사 무슨 변호가 나오겠냐? 이게 단어를 기억을 못 하는데. 아니 그냥 우리 생각에 택시기사도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70이면 건강관리 잘했어요 하면 모르겠는데 80이에요 그러면 이게 반응이 될까? 쉽게? 아니 그냥 제 생각에 근데 야 80이 넘었는데 미국 대통령을 하고 재선에 나오겠다 하니까 이거 뭐 진시황인가? 야 이거 불로불사의 꿈을 꾸나? 아니 모르겠어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나? 우리 생각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어른들을 이렇게 뵈면 80 넘어가면 이게 쉽지 않던데. 아니, 그냥 제 생각.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그거 있었죠.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 나오셨을 때 연세가 많으니까 저 대통령 하다가 돌아가시는 거 아니냐고 상대가 그렇게 씹었었다고. 근데 야 지금은 82 대통령이야. 그것도 미국 대통령. 근데 조선시대 때도 비서실장이 제일 셌습니다. 그래서 정승판서 위에 도승지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도승지가 비서실장이거든요. 도승지가 비서실장. 그러니까 정승판서보다도 더 높은 게 비서실장. 왕하고 붙어 있잖아. 일종의 문고리 권력이거든요, 이게. 중국은 이런 비서실장보다 센 놈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내시 권력입니다. 내시 권력. 내시 권력. 비서실장은 외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승지고, 이건 도승지, 승지 이런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팀이고, 내시는 계속 24시간 붙어 있는 팀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내시들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내시들의 힘을 싹 빼놨거든, 제도적으로. 그래서 내시들이 문제는 못 일으켰고, 중국은 언제나 내시들이 문제를 일으켰죠. 그래서 안하니 비서실장. 자, 여러분 생각해봐. 총리, 사리볼 총리.
부처님 살아계셨을 때 얘기해요. 총리 사리불.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병조판서 아니면 국방부 장관, 목건년. 그리고 이 둘은 또 친구예요. 아주 절친이야. 그리고 비서실장 안한. 그리고 비서실장 안한은 사리불하고 또 굉장히 가까워요.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 근데 사리불 목건년이 돌아가셨어. 먼저 돌아가셨어. 그러면 안한이 무슨 생각을 하냐? 난가? 이건 난가? 이 생각을 한 거지. 아니,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닌데 비서실장은 뭐가 문제냐면 대통령이 살아 계셨을 때는 끝발이 있는데 대통령 유고 시에는 비서실장이 끈떨어진 년이에요. 아니 그 왕명을 출입을 하는 게 승지의 권한인데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건데 왕이 없는데 왕명을 출입할 게 뭐 있냐? 막말로 얘기해서 아니 그냥 생각을 해봐. 그걸 이제 임금이 예를 들어서 인사를 얘 시킬까? 이러면 이제 비서실장이 조승지가 걔보다는 얘가 안 나을까요? 이런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거든.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왕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도승지가 뭘 할 수 있어? 왕명을 출입을 할 게 없는데. 그래서 안한이 세력이 없어요. 부처님 계셨을 때는 엄청난 힘이 있었던 제자인데 실제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세력이 없어. 그에 반해서 마하가섭은 자기 원래 제자들하고 플러스 사리불 목건년의 남은 제자들까지 일부를 흡수하면서 상당히 강력해진 세력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실 때 보면 마하가섭은 부처님하고 아주 가까운 건 아니에요. 가까웠으면 호종제자가 되거든요. 호종제자가 뭐냐면 부처님 돌아가실 때까지 따라다니는, 제일 친한 사람이면 어른이 연세가 많아 그러면 같이 다닌다고. 그리고 절에도 그래. 절에도 이렇게 보면 상자들 많으면 은사 스님이 챙기는 상자가 있어. 어디를 가야 돼 그러면 걔 좀 와보라 그래. 이런 거 있어. 그게 이제 안 그러면 상자들 중에서 스님을 되게 좋아하면 계속 이렇게 인공위성처럼 옆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지 않을까? 근데 그걸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러면 서로 약간 대면대면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안하는 비서실장이니까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됐고, 그리고 그때 따라다닌 제자가 또 한 명이 누구냐면 안하율입니다. 석가족의 천안제일 안하율. 이게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 부처님 법문하시는데 졸다가 더럽게 욕을 먹고, 경전에는 더럽게 욕 먹었다는 얘기는 없고 그냥 네가 그렇게 자면 되겠니? 열심히 수행을 해야지 라고 했다고 말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무진장 개망신 당하는 욕을 먹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충격을 받고 잠을 못 자게 되는 일종의 강렬한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열흘 이상 잠을 못 자니까 실명을 하게 됐잖아. 실명을 하고 나중에 깨달음을 얻은 뒤에 천안이 생겨서 천안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장님이죠. 이 장님이 어떻게 보면 라식 수술하고 똑같아요. 저도 라식 수술이 40 이전에 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젊었을 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40 이전에 라식 수술하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한 이유가 뭐냐면 라식 수술을 하면 가까운 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먼 거는 잘 보이는데. 아니야? 그렇던데? 그렇다던데? 그래서 가까운 거 이런 거 보는데 오히려 좀 불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래서 내가 라식 수술을 안 했는데, 왜냐면 나는 문서 같은 거를 가까운 걸 계속 봐야 되는데 먼 게 안 보이는 게 차라리 낫지, 가까운 거 안 보이면 내가 하는 일상 그리고 저는 먼 게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생기고 이뻐 보이고 이렇게 젊어 보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천안도 비슷해. 가까운 게 안 돼요.
천안이 가까운 게 안 보여. 먼 걸수록 잘 보여. 이 천안이 되게 재밌습니다. 설정 자체가 그렇게 나와요.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렇게 쫑끌을 먹고 이제 저는 부처님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성격이 아주 이렇게 좋았다라는 생각 안 합니다. 가끔 다혈질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가끔 이렇게 굉장히 막 이렇게 됐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당대에 그 정도의 사람들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좋은 말만 해가지고는 교통통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많은 제자들을 거느릴 수가 없어요. 이게 저 같은 경우도 답사 같은 데 나가잖아요. 이런 안에서는 이렇게 자근자근하게 답사 나가면 제가 소리를 지르거든요. 100명만 돼도 그거 통솔하려면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빨리 오세요 막 이런 거 해야 겨우 이게 먹힌. 하루 이틀 만에 목 다 쉬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뭔가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었을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거 대중을 통솔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뭐가 이렇게 약간 보이는, 물론 그러면 왜 경전에는 그런 게 안 나옵니까? 삭제되지, 삭제시켰지.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성질이 더러웠는데 아들이 자서전 쓰면서 우리 아버지는 성질이 더러워서 맨날 물 집어 던졌어요, 이렇게 쓰겠어?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깎아가는 거지. 대충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니 부처님이 온화한 카리스마는 맞아. 하지만 분명히 이거는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굉장히 뭔가 한 칼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정도 규모를 못 만들어냅니다. 절대. 실제로 재벌 창업주들도 다 그렇잖아요. 한성질 하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남은 게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나율. 아나율이 졸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길래 사람이 열흘씩 잠을 안 자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욕을 한다고 여러분이 열흘씩 잠을 안 잘 것 같습니까? 그냥 욕 먹어서는 하루 정도 잠을 안 잘 수는 있지. 더럽게 자존심이 상하면 하루 정도 잠을 안 잘 수는 있지. 하지만 그렇잖아요. 잠이 그렇게 쉽게 통제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큰 뭔가가 있었던 거는 같아. 그래서 그 아나유라고 아난이 호종을 하고 있었어요. 부처님을 이렇게 같이 모시면서 나중에 열반하실 때까지 같이 있었거든. 그리고 나서 열반하시고 화장을 하려고 그랬지. 화장을 해버리면 임종을 보는 것도 이분들이 받고, 화장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더 이상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게 없죠.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임종제자, 임종아들, 임종제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럼 끝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아난이 교단의 리더로 올라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옆에서 막았던 사람이 아나율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마하가섭이 오고 있단다. 기다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서 마하가섭이 왔는데 이미 입관을 다 해놓은 거지. 누가? 아난이. 관에 옷을 다 박은 거예요. 그때 나온 게 곽실상부. 부처님께서 관 밖으로 발을 내밀면서 그 인사를 받아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를 올리려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율장들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기록이 있어. 그게 십송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관 뚜껑을 열고 염습을 풀어 헤쳤다라고 나옵니다. 관 밖으로 발을 보였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얘기는 뭐냐? 누군가는 마지막 인사를 막으려고 했었고 누군가는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했었던 거죠.
마하가섭이 부처님 그 곽실상부가 안 됐으면, 발을 못 봤으면 계승자로에서의 정통성이 날아가요. 임종은 못 봤지만 마지막 인사까지도 못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분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곽실상부가 뭐 선종에서는 그게 뭐 부처님이 무슨 뭐 뜻을 전했다 어쩐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사받는 거예요. 마지막 인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 임종을 못 봤어. 그래서 돌아는 가셨어. 그래서 좀 늦게 간 거야. 몇 시간 늦었어.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져? 그래도 그걸 다 이렇게 얼굴을 보게 해드리잖아. 이해가 되죠? 그렇게 되는 사건이에요. 지금 이게 사건 스토리가. 그렇게 돼서 이제 마하가섭이 장래의 주도권자로 아나유라고 우바리의 지지 속에 장래의 주도권자가 되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기록이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시고 나서 관 밖으로 오른팔을 내밀어서 아난에게 길을 지시했다. 운구가 어떻게 가라고 길을 지시했다. 그거는 내 뜻은 아난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관 밖으로 발을 보여서 마하가섭에게 인사를 받았다. 그건 내 뜻은 마하가섭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누가 이걸 기록을 전했을 것 같아요? 마하가섭파에서는 관 밖으로 발을 보였다라는 기록을 남겼을 거고, 아난파에서는, 아난과 그 제자들 파에서는 손을 내밀었다를 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충돌했구나 라는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결집을 마하가섭이 주도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화장의 주체가 마하가섭입니다. 다비의 주체가. 그렇게 해서 경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팔종의 열반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하가섭이 예를 표하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 관을 도니까 불길이 스스로 이르면서 화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마하가섭이 화장의 주체라는 뜻이에요. 장래의 주관자가 보통 그 집안의 리더입니다. 그건 뭐 동서를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 지금도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도 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누가 장례를 이렇게 합시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장남 아니면 거의 90%는 장남이고 10%는 장남이 그 역할을 못할 때 누가 하냐? 돈 많은 아들이 합니다. 발언권이 있죠. 내가 많은 부분을 냈으니까 발언권이 있는 거죠. 장남이 이제 삐리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대부분 장남이 합니다. 그 역할을. 그런 거 못 봤어요? 왜 저런 표정들은 도대체 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흔히 있는 얘기를 해도 그런가 그랬나 이런 표정을 짓고 있고, 그래서 장래의 주관자가 그 집단의 리더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 집에서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국 불교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보통 이제 장례를 주관하고, 그리고 문집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는데 주관을 하고, 이런 사람이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아난이 원래 자기가 주관자가 되려고 했지만 밀려나고 마하가섭이 되고, 그리고 1차 결집을 어디서 하느냐? 쿠시나가르에서 부처님이 열반하셨는데, 쿠시나가르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왕사성 칠엽굴에서 한다더라. 뭘 의미할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홈그라운드로 가고 있구나. 마하가섭이 홈그라운드로 가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지. 왜? 마하가섭이 왕사성파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네 쪽으로 가네? 원래는 결집의 정당성이나 그런 걸 가지려면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 하는 게 가장 정당한 겁니다. 거기서 하는 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전부 대중을 옮겨서
왕사성까지 옮겨서 걸어와서 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뭔가 여의치 않은 사항들이 있었는가 보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한국에서 범죄가 벌어졌어. 그러면 한국 재판에서 회부를 해서 처리를 해야 돼. 그런데 이거를 미국 재판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야, 이쪽에서 좀 불리했던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지. 뭔가 불리하니까 저게 미국 재판으로 끌고 가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 칠흑굴에 가게 되는데 왜 가냐고 이제 또 물어본 거지. 반대파에서는 물어봤는가 봐. 왜 왕사성까지 가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지. 여기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랬더니 마하가섭이 했다는 말이 재밌어요. 아사세 왕이 부처님에게 신심이 있는 고로 우리를 후원해 줄 수 있다. 이 많은 수의 인원을 3개월 정도 후원을 해야 되는데 말라족 사람들로는 쿠시나가르 사람들로는 쉽지 않다. 그래서 대국으로 가야 되고 그 당시 왕사성이 최고 도시거든요. 인도 최고 도시. 그래서 아사세 왕의 후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맞는 말 같습니까? 맞는 말로도 들리기도 하는데 아사세 왕이 부처님 72세 때 제바달타와 공모해서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 뒤로 아사세 왕은 바뀌었어요. 전향한 거는 맞아. 그런데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고지고대로 다 수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도 있죠. 있죠. 그래서 아무튼 거기서 1차 결집이 칠흑굴에서 이루어집니다. 칠흑굴에서 이루어지고 그때 이제 맨 처음에 결집에 참여해서 정리를 했었던 게 율장이 먼저 정리가 돼요. 우바리가 먼저 율장을 암송하고 왜 율장을 암송하게 되느냐? 마하가섭 쪽의 동조자거든요. 우바리는. 원래는 경율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논은 훨씬 뒤에 만들어지니까 경율순인데 율이 먼저 만들어져요. 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경을 하고 싶었으나 경을 말할 만한 사람이 그 결집에 빠져 있었지. 안 하니 삐져서 서방으로 가버렸습니다. 나는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가버릴 거야. 그러니까 마하가섭하고 아나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산해상도나 이런 탱화에서 뒤에서 마하가섭하고 아난이 같이 서 있는 걸 보면 저분들이 도대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 사이 더럽게 안 좋아요. 사이 더럽게 안 좋아. 그렇게 해서 빠졌고 나중에 이제 협의가 좀 됐는가 봐. 그래도 이걸 우리가 감정적인 걸 넘어서서 불교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단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그런 거지. 저 롯데 신격호 회장님이 계시고 그 위에 뭐 신동빈 저 아들이 둘째 아들이 신동빈 씨가 결국 이겼잖아. 그 앞에 뭐 그 위에가 신동주인가? 잘 모르겠는데 큰 아들이 일본에 계시는 분이 있고 한국 이거 하시는 분이 있었잖아. 그죠? 근데 둘째 아들이 이겼잖아. 아버지 유지는 뭐 큰아들에게 있었다. 뭐 이런 썰이 있는데 모르겠고, 아버지가 좀 약간 오락가락 하셨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겼잖아. 그런데 그게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롯데를 위해서 우리가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불교는 그렇게 간 거예요, 결국은. 개인적으로 충돌한 거는 그렇다 치고 전체 판을 깰 수는 있는 건 깨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세상에. 근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살면서 이렇게 보면 내가 못 먹을 바에는 너도 못 먹게 하겠다가 생각보다 많아. 근데 내가 지금 정치판도 그런 거 아니요? 어떻게 보면 졌으면 승복하는 게 아니고 저도 계속 궁시렁거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런 식의 방식은 민주주의에 맞지 않아요. 지면 그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누가 이기든 시간을 주고 어느 정도가 지나가고 나면 그때 문제가 심각해지면 이제
한 1년 정도 남았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지. 예전에는 그렇게 했거든.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도 다 그 뭐 아들도 잡아놓고 뭐 다 했었잖아요. 그래도 시간을 좀 줬는데 요즘은 시작하면서부터 그걸 시작해. 임기가 시작되자부터. 그래서 야, 이게 너무 좀 소모적이고 국가 발전에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국가 발전이라는 데 있어서 초당적으로 좀 모이고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지. 왜? 정치에 별 관심이 없으니까.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 같으면 우리 같이 말하면 저건 진짜 정치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하겠지. 너랑 같이 갈 바에는 내가 죽고 만다. 이런 정신 자세일 수도 있겠지. 제가 말하는 건 그냥 원론적으로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고 그건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말할 수 있는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무튼 감정은 있지만 결국은 초당적 합의를 한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걸 잘하던데. 미국은 국가 이익과 개입이 되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합니다. 맨날 싸우다가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거는 국익과 관련된다 라고 생각하면 걔네는 합의를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이게 국익과 관련돼도 싸워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민주주의는 치고받고 싸우는 게 민주주의인데.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좀 그런 것 같지. 그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있는 분들인데 당신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양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는 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 같은 사람이 말한다고 뭐 바뀌겠어 뭐 하겠어요. 근데 마하가석과 아난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난이 나중에 참석을 하면서 경장이 결집이 됐고 그래서 율장이 결집이 되고 경장이 결집이 됐다. 그리고 그거를 합송이라고 한다더라.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근데 그거 진짜 조심해야 돼. 나는 이렇게 들었다는 네가 그렇게 들었다지 그게 정답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수업이 끝났다고 치고 여러분들이 나는 그 스님이 이렇게 말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틀립니다. 다 틀립니다. 서로 간에 틀린다고. 그래서 공통점의 줄거리만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딴 스님들이 들으면서 그게 그 말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면 승인을 해주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들었다의 그 오류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관성이에요. 나는 이런 식으로 들었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그건 객관성입니다. 그건 사실성인 거고 역사성을 얘기하는 거고 나는 이렇게 들으면 그냥 지 기억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난 스님은 마치 인간 녹음기하고 같아가지고 한 번 들으면 다 기억한대.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대에 CCTV가 나오기 전에 안 그러면 녹음기가 나오기 전에 존재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부처님 얘기를 안 하니 다 들었으면 양이 그거밖에 안 될 것 같아. 우리 같은 사람이 평생 얘기한 것도 지금 불교 경전보다 훨씬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떠드는 것만 가지고도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게 글보다 훨씬 많아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책 한 권이 금방금방 만들어진다니까. 그냥 받아서 적는다고만 하면 속기사가 옆에서 적어 금방금방 나와. 그 정도밖에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너가 그렇게 들은 정도만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 절대 속으시면 안 돼. 그래서 기억의 문화, 암송의 문화 이런 거를 신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대부분 약간 제가 보기에는 약간 미개 문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무의식적 왜곡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기억과 암송에는. 무의식적 왜곡은 뭐냐면 내가 틀렸다라고 인지하지 못하게 무의식에서 오류가 나는 현상이에요. 저도 그런 거를 언제 느끼기 시작했냐면 이런 걸 촬영하면서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못 느꼈었어요. 왜? 내 뇌에서는 이 단어가 분명히 나갔거든. 나는 안한이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실제로는 안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난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기를 쳤으면 상대가 지적하면 맞네 이렇게 오류를 수정하는데 내 뇌에서는 정확하게 나갔는데 입이 잘못 나가는 상황이면 그러면 상대가 지적을 하면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런 거 틀리겠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야, 내가 전문가인데 뭔 헛소리야?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지만 동영상을 돌려보면 분명히 틀렸지. 틀렸지. 깜짝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거 현재의식으로 통제 못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좀씩 떨어지면서 중간중간에 하나씩 빠지면서 그거를 차라리 빼놓으면 다행이에요. 이게 뇌가. 그런데 뇌가 다른 걸 채워넣어요. 이게 뇌가 그런 작업도 합니다. 그게 이제 기억의 미화, 착각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뛰어놀고 하던 것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시절로 돌아가면 진짜 개고생입니다. 개고생입니다. 엄마의 손맛이 참 좋았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마의 손맛은 지금 보면 라면 맛도 못합니다. 신라면 맛도 못한 겁니다.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엄마의 손맛이 그렇게 좋았으면 우리 엄마가 식당을 해서 큰 기업을 이루었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뭐냐면 착각입니다. 착각. 자기가 좋았던 걸 기억하고 싶은 데서 오는 착각. 그리고 그거 아세요?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옛날 생각들을 더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꾸 불현듯 부모님 생각이 자꾸 나잖아? 그러면 나이 든 겁니다. 부모님 생각이 나는 비율이 커질수록 나이가 많이 든 겁니다. 그리고 과거 생각이 자꾸 나고. 그래서 옛날 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오히려. 연세가 드시면. 옛날 쪽으로. 그리고 그것들은 대부분 미화된 기억입니다. 그래서 직접 그거를 다시 지금 재구현하게 되면 상당히 안 좋아질 겁니다. 머릿속으로 내가 그거를 향수를 느끼고 있는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이유는 내가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래적이고 진취적이고 현재적인 것들을 커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좋았던 거, 내가 기뻤던 일들에 대해서 향수를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이 떨어지면 과거나 부모님 생각이 불현듯 올라옵니다. 만약에 내가 60이 됐는데도 부모님 생각이 잘 안 떠올라요 라고 하면 굉장히 젊은 겁니다. 모양은 사갔지만 안에는 굉장히 젊은 겁니다. 거의 뭐 트럼프 대통령이지. 트럼프 대통령. 얼마 전에 걸렸잖아, 트럼프 대통령. 법에 그 걸려가지고 대통령 끝나고 그게 무슨 개망신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미국도 치사해졌다는 생각이 들어. 예전에는 그런 건 안 걸었거든. 근데 그 정치 어떻게 보면 보복이지. 망신주기, 우리식으로 말하면 망신주기. 예. 근데 망신주기인데 오히려 인기는 더 올라가. 그 트럼프 대통령 보고 있으면 진짜 진기하지. 인생 진기하다. 저렇게 인생을 사는데 재미가 없을까 싶다. 몰라. 저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재밌어 하기 때문에 관종이잖아, 관종. 끊임없이 일을 벌리 진짜. 이게 뭔가 싶다.
일론 머스크도 저 뭐 해가지고 또 애 낳고 뭐 이랬잖아. 또 저 바람 펴가지고 애 낳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던데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게 가능한가 싶다. 이렇게